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.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 사주에 있어서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죠.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합이라는 것이 사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. 한 사람의 인생을 분석을 하고 두 사람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거, 이것을 이제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궁합을 볼 때에는 각각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사주에 있어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궁합 중에 대표적인 게 결혼궁합이라고 봐야죠. 남녀 간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잘 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, 이것이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,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사람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,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사자죠.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진짜 괜찮다, 그러면 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고, 그 외에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다,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기성세대에 해당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, 당사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혼 상담이 많거든요. 그러면 이혼 상담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10명 중에 5명, 50% 정도는 그 당사자보다는 시댁, 특히 시어머니, 이런 분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시부모가 나를 뭐 괴롭힌다,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,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,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어요? 집안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. 어떤 집안이냐,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이 집안이라는 걸 따지지 않고 연애 결혼을 또 많이 하니까, 아, 나 이 남자 좋아, 결혼할 거야,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. 결혼하지 마, 부모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식들하고 등질 수도 있고,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, 이제 제가 사람들의 이혼 상담을 많이 받고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 당사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 시어머니가 아주 변수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우리나라가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.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집안에다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죠, 외국에서는.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막 부모가 집도 사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다 그러잖아요.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, 이렇게 봐야죠. 지금 결혼하는 시기가 대개 20대 후반, 뭐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, 남자 같은 경우에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대학도 졸업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학도 갔다 오잖아요. 그러면 20대 다 지납니다.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모아놨겠어요. 결혼 미천을 장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.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입김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.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, 시부모의 간섭이 심한 경우가 많고, 또 그 반대로 장인, 장모의 입김이 강한 경우도 많은데, 장인보다는 장모, 딸 자식을 둔 어머니나 아들을 둔 어머니, 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해갖고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만 보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 예전에는 더 심했다고 봐야죠. 형제도 많았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형제가 많아봤자 한두 명이니까 그럴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, 그 형제 간에 돈을 꺼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서로 맞벌이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, 그 형제를 와가지고 돈 좀 꺼달라 그러면서 남편한테 혹은 부인한테 막 꺼가는 거예요. 그리고 안 갖고,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안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그 당사자만 보고 결혼을 할 게 아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를
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,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, 남자 사주든 여자 사주든 인성운이 너무 강하다. 인성운이 뭐예요? 부모복을 나타냅니다. 어머니를 나타내요. 그러면 이 인성운이 너무 강해도 문제고요, 아예 없어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실에서 그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움도 받아야 되거든요. 우리나라 그렇잖아요. 결혼을 딱 했는데 집안이 괜찮다, 뭐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, 그러면 그 결혼한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때요? 시댁이 이제 부자니까 우리한테 뭐 상속을 좀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존재가 너무 간섭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도움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인성운이 아예 없거나 너무 많거나, 그 얘기는 부모복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 부모복이 없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,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, 아니면 이혼했다, 그래서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,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이 남자가 혹은 여자가 마마보이, 마마걸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엄마한테 딱 잡혀가지고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, 그래서 가운데 중간에서 그냥 막 욕만 얻어먹는 거죠. 부인한테 욕 얻어먹고 또 엄마한테 욕 얻어먹고 뭐 이러면서.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봐야죠. 두 사람이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. 일단 사주를 봤을 때는요, 남자가 인성운이 너무 많잖아요.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혹시 마마보이가 아닌가,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. 남자만 마음에 든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요즘에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혼하는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인성운이 너무 많다거나 없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모를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심한 마마거리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결혼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애 얻고서 그 친정으로 싹 가버리는 경우,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남편이 전화하면 우리 딸 못 보내 뭐 이러면서 자네 와서 사과해 막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양쪽 다 골치 아프다고 볼 수 있는데, 일단은 사주를 봤을 때 인성운이 너무 많거나 약하다는 거,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비경겁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극신약한 사주일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이 극신약한 사주인 경우에는 인복이 없다고 봐야죠. 극신약하다는 얘기는 사주팔자 8글자가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대체적으로 인복이 없고 부모복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사람들도 부모에게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그 주체적으로 할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. 결혼하고 이제 성인이 됐으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딱 믿고 맡겨야 되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부인이 뭐 잘해주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부인이 어떻다 그러면은 막 자식 옆에서 막 울기도 하고 이 나쁜 XX 막 이러면서 그 아들하고 부인 사이에 막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부모도 있어요. 이 사주로 보고 판단을 할 때에는 물론 직접 그 부모도 만나보고 잘 파악을 해야겠지만, 일단 사주만 보고 봤을 때에는 일단 부모운이니까 이 인성운하고 사주가 너무 극신약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복이 없는 경우,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문제일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비경겁제가 너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한 막 4개 정도 되는 사람,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형제복이 별로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식을 쬐끔 나니까 형제가 뭐 있어봤자 지금 20대나 뭐 30대 초반인 사람들을 보면 한두 명이거든요. 제 나이 정도 돼갖고 뭐 재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 보면 형제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런데 형제가 많은데 사람이 비경겁제가 안 좋다, 비경겁제가 너무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형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형제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형제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
그러면 아예 그냥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형이고 동생이고 뭐 누나 그 언니고 하여튼 서로 아예 안 봐요. 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, 그런 사람들은 배우자 입장에서 차라리 낫다고 봐야죠. 차라리 그런 건 난데,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고 형제들이 계속 연락하면서 뭐 돈 꿔줘라 뭐 해라 막 이러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골치 아프다고 봐야죠. 그런데 비경겁제가 아주 강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이 형제 자매 간에 사이가 안 좋고 형제 복이 없는 경우가 많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엔 있잖아요, 사람들이 워낙 개인주의적이고 별 희한한 결혼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.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딩크족이 뭐냐면요, 그 결혼해서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애는 낳지 말자, 이렇게 이제 딱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.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평생 둘만 살겠다는 거죠. 딩크족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어땠냐면, 나이가 지금 40대거든요 여자는 재혼을 하고 남자는 초혼입니다.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, 남자 보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할 테니까 우리 서로 그 집안은 왕래를 하지 말자 약속을 했다 그래요. 뭐 제사든 명절이든 일체에 뭐 인사도 안 하고 식을 안 했어요. 결혼신고는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초혼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떤 거 엄마가 봐야 될 게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여자가 아예 그냥 왕래를 하지 말자 그랬대요. 그 여자의 엄마도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. 아예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. 그 남자의 엄마도 그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이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. 그 경우에는 여자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어머니가 키우고 있고, 여자가 이제 돈도 좀 있고 남자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잘났어요.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못났어요. 그러니까 그 남자가 총각인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. 자기 딴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장가를 못 갈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런 남자인데 다 큰 아들이 있다는 거, 그걸 알면서도 이제 결혼을 딱 한 거죠. 근데 여자가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. 서로 전혀 왕래가 없고 부모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둘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사는 거죠. 너무 편하게. 그 부모한테 뭐 인사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.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만 살겠다,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세상에 하도 이상한 유형의 결혼 생활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,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, 어쨌든 궁합이라는 거,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,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사주에 있어서는 영원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,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는 걸 보면은 이혼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연을 보면 1대1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. 1대1 관계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, 장모, 연관이 돼가지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. 그러면 이럴 경우에 사주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규일 사주 드라이브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